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 주식시장 살펴보기라고 잡아주셨는데 살펴볼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네. 우선 미국 시장의 최근의 반응,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고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주요 업종 종목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가 4.7%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5%가 되었을 때 시장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우려 같은 경우는 5%의 구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5%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이외를 적용하지 않고 동결 또는 인상까지 열어둘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인상까지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 5% 같은 경우는 도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화 같은 경우는 100불대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시장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 나갈 때 그때 관세 같은 경우가 구체화되어서 부각이 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한 110불대 이 정도 이상으로 만약에 달러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성장주가 부담이 좀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110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치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시장 속에서는 보려고 하고, 이게 시장이 달러와의 강세,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어제 장중에 4.8%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어제 조정이 나오고 이번 주간 기준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어제 이제 기술주, 그 다음에 성장주에서 산업재 쪽으로 로테이션이 나타났어요. 이게 순환매라고 하죠. 네. 빠지는 장이라고 하면 아예 동반해서 빠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로테이션이 나타났다라는 점은 시장 속에서 금리에 대해서 덜 민감한 쪽으로 수급이 옮겨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본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직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속에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시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잖아요. 그리고 강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상수라고 이제는 해야 될 것 같고, 내란이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달러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네. 110은 현실화 가능성 있는 수치라고 보십니까? 110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 속에서 달러화를 더 진입을 한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유로존의 리스크 같은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발로 지금 매수가 유입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유로존의 영국 금리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보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중국 채권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 속에서 금 같은 경우는 원래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수급이 몰리거나 했었는데, 이게 안전자산의 선호보다는 중국 쪽 관련해서 매수에 대한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좀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0불 같은 경우는 실제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는 계속 터치하고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관세 또는 유로존의 이슈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더욱 좀 불거진다. 한 개 국가 정도가 약간 리스크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대로
좀 이어지고 뭐 110불까지도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들짝이네요, 진짜. 네, 네네. 숫자가 너무 놀랍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체킹해 주셨고, 미국장은 너무 고점에 올라가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될까, 잃을 게 없는 게 또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의 반응은 요즘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플러스권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몰리는 업종 제외하고는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 강도를 보더라도 뭐 하나오션, 뭐 필옵틱스, 그다음에 SKC, 하나시스템 이런 쪽으로 하나그룹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가격이 약했었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이쪽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시총 상위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 특정 업종 쪽에서 지수가 여기에서는 뭐 더 이상 뭐 빠지는 국면은 아니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은 좀 잡아놓는 상황 속에서 종목들의 반응 같은 경우가 좀 강함을 알 수가 있어요. 개별 업종 강세라고 하죠. 연초에는 로봇주 같은 경우가 강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다시 또 방향을 잡아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 관련주들을 민감하게 보기보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와 연결해서 좀 계속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을 본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연초 강세 이후에 조정 같은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좀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연초 강세 이후 조정 뭐 이 부분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뭐 현재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었어요. 뭐 이번 주 중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 같은 경우가 주목이 되는데 이 와중에 좀 불거졌던 게 우리가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때 블랙엘의 발열 이슈 같은 경우가 화두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펙스를 60% 원래 예정보다 늘린다라고 하고 그와 함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같은 경우에 생산을 늘린다라고 하니 우선은 수급으로 먼저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블랙웰의 발열을 놓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우선 조정이 나타났죠. 가깝게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실적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지만 이 이슈를 놓고 우리가 예정되었던 즉 2025년에 실적으로 예정되었던 부분이 좀 슬로우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조정이 나타났었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먼저 강했지만 이게 좀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들 그와 함께 뭐 낸드 쪽은 감산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여기에서 지금이 감산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 쪽, 뭐 D램, 낸드 관련된 장비나 소재 쪽을 본다라고 하기보다 HBM 쪽으로 집중해서 보고 이걸 HBM 쪽을 미리 강하게 진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오를 만한 뭐 트리거라는 게 발생을 하면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HBM 관련된 종목으로 집중을 하되 뭐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고 할까요? 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적 지키기 중요할 것 같고 HBM으로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도 서두르지 말자. 이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금리에 대한 우려가 너무 좀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랠리가 이렇게 되면 도루묵되는 거 아닌가 싶은 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관세 확대 여부입니다. 관세가 컨센은 뭐 전체 국가에서 한 20-30% 정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컨센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 정부 측의 스탠스를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이 핵심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면 그 러시아의 선박에 대해서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규제를 미뤄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검은 선박이라고 하죠. 유조선에서 정유를 태워서 중국이나 인도에 수출하는 걸 이제는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규제를 하게 된 근간은 유가가 과공급 상황이다 보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 규제를 해도 오르더라도 한 85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우선 관세 확대 또는 나머지 국가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통제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화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통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컨센이 맞춰지면 계속 통제와 함께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 통제라고 하면 뭐 국가에 대한 통제도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해서 컨센이 뭐 2회이나 그다음에 이제는 뭐 동결 이 정도까지도 낮아질 수 있는 수준까지 여건이 마련됐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는 좀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 규제 같은 경우는 적절히 진행하는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최신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체크해보면은 트럼프 경제팀이 보편 관세를 매월 점진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 번에 확 매길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이러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트럼프 정부에서도 고려를 하는 게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수요의 증대 없이 야기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정부도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대차대조표 상에서 채권을 무제한 매입해줄 수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2회 인하 정도로 단행할 만큼 이 뭐 10년물 국채나 인플레이션 수준의 여건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 우선은 최대한의 컨센을 시장에 내놓고 지금처럼 내놓고 어느 정도 좀 밸런스 조절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로 계속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대중이나 언론에서는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뭐 2,400으로 다시 치닫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뭐 그런 가능성은 시장의 시그널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너무 쫄보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미국 시장은 로테이션이 산업재 쪽으로 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시장은 어떤지 가능성이 있는지 체킹해 주시면서 주목해야 될 섹터나 종목을 또 압축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쪽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시장의 시장 색깔 변화와 좀 결을 같이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에 대한 뭐 방향 같은 경우는 LNG 쪽이 중심이에요. LNG 쪽 같은 경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선은 원가인 유가가 빠져야 돼요. 유가가 빠지고 LNG 같은 경우에 수출을 늘리면서 여기에서 수요의 진작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주목해야 될 쪽은 산업재 쪽. 그 중에서 조선. 네, 그 다음에 피팅 쪽이죠. 네, 뭐 태광, 성광밴드 이런 쪽이 주가가 강하긴 하지만 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열어두고. 보유 아니고 신규 영역도 가능하세요? 신규 영역은 한 고점 대비해서 뭐 5에서 10% 정도 조정 네. 나왔을 때 네, 그때 접근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네. 우주항공 쪽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미국 쪽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의 지연은 있지만 뭐 달 탐사 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적에도 위성 발사 같은 경우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도 우리나라가 궤를 달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그 사기업 쪽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원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를 함께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 주가가 좀 급하게 다른 요소로 오르기는 했는데 재건주 같은 경우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테마주들이 움직이기는 했는데요. 이제 실제 실체가 있는 쪽은 대형 건설기계 쪽이죠. HD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네. 조금은 차선책이기는 하지만은 재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건 쪽은 또 의외로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넣어주신 것 같고 우주항공은 여러 번 또 언급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뭔가 강한 뭔가 투자를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사실 조금 더 미국 쪽으로 건너가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시각도 얘기하신 게 맞죠? 우주항공은? 맞아요. 아무래도 네.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종목들 중에서 발사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성 쪽 뭐 이런 종목들을 택해서 접근을 하되 지금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또한 그 조정을 기다리되 이 조정이라고 하면 역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적용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5에서 10%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주도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조정 이상은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 정도를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본격화될 것임이 예고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킬레스건이 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치솟고 있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지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지금 멈출 것이다. 이게 패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어떻게 초기 행정부를 이끌고 나갈지가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거든요. 요거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구체화된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 전략도 잡아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섹터의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 큰 틀의 흐름을 조금 캐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건과 우주항공 테마 그리고 산업재 섹터 쪽으로 해서 관심 주문하고 있으니까 이 점 체킹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